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교육방 반갑습니다. 기말고사 이제 마지막 마무리 정리하는 건데, 수필이 이제 이게 따를 수자 따를 수행만 할 때 이건 필기구고 붓을 따라서 자유롭게 쓰는데,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쓸 때는 형식 무형식이라는 건 뭐 소설, 희곡 뭐 이런 것처럼 시 이것처럼 무형식이라는 것은 정해진 형식이 그 소설하고 시처럼 없다는 것일 뿐이지, 글을 쓰는 일반적인 형식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수필하고 문학을 수필은 나머지 형식이 있는 거는 시하고 소설하고 희곡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다 수필이야. 예술성이 있으면 어떤 글이든지. 이제 경험이라는 말 쓰기도 하고 체험이라는 말 쓰기도 하고. 이제 소대는 봐서 이게 재료고, 이 주제는 이 제자는 펼칠 제자거든. 그래서 합쳐서 소재가 되는 주제를 제재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 개성은 개인의 성품, 스타일인데 이게 문체에도 많이 쓰이거든. 근데 이 개성 있는 글체, 글투, 뭐 경험도 있지만 문체와 관련됐을 때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쓰니까 이제 주관적이라고 그러는 거지. 상대적으로 주관적이라는 거지, 다른 글에 비해서. 내용 생성. 이게 수필이냐 아니냐? 그럼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에 나의 깨달음 뭐라고? 자아의 깨달음을 어떻게 보면 세상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아가 세계화되는 거야. 네. 시는 세계를 자화되는 거야. 시는 거꾸로야. 소설하기 희가는 자와 세계의 갈등이고, 이게 가끔가다 시험 문제 나와요. 수필은 자아의 세계화, 시는 세계의 자아화. 됐죠? 네. 이게 이제 구성 방식, 적절한 구성이라는 것은 글쓰기 조직으로 글쓰기 방식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고, 요게 수필에서 이렇게 개성을 살려. 개성은 문체인데, 표현한 방식, 뭐 진솔하게, 솔직하게, 예. 내용하고 이게 조직 표현이고 내용 생성이잖아. 그러면 내용과 형식으로 나눌 때는 내용하고 조직, 요거 조직인데, 요 깨달음은 주관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진솔하게 표현을 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주제를 구현시키느냐는 얘기지. 됐죠? 네. 또 이게 내용 생성, 조직, 표현, 이렇게 하면 요 단어로 생성은 깨달음이다,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조직은 조직됐지. 네. 표현은 개성 진솔이다, 이렇게 되면 생성이 깨달음이다, 요거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가 다 되지. 근데 이것까지 이걸 구분해서 여기 써있는 오른쪽에 내용을 이 생성 조직 표현이냐 해서 문제에서 이렇게 쓰는데, 요거를 구분 안 해서 생각을 해버리면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 했을 때는 내신에서는 틀릴 수 있다는 거지. 네. 오케이, 됐어요. 자, 백석의 여승은 이렇게 옛날 거를 해서 이렇게 회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온 거지. 네. 그런데 여기에 이 불경 소리, 불경처럼 서러웠다. 이게 이제 굉장히 개성적인 문장이고, 이런 문장을 했을 때 여기에서 어떤 여스님이 지나갔는데 하는데 서러웠다라는 감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새로 옛날 이야기로 쓰는 거지. 네. 그래서 시간 광경이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인데, 요 한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설명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야.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 순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여승, 민족, 민중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가지치는 이 취나물에서 이게 스님들이 많이 먹는 나물이라고 이렇게 특징 지어서 얘기한 거고, 그치? 그러면 두 번, 옛날 가치, 옛날의 시간, 옛날 같이 늙었다 그러면 이게 표현법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늙었다. 그러면 옛날에 하고 지금하고 옛날을 느끼는 것처럼. 그러면 젊었다가 많이 늙으면, 그치?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 이만큼이 늙잖아, 그치? 옛날에 봤던 그 얼굴이 못 느끼는 것처럼 같이 늙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향용마로. 자, 그래서 보면 역순행 구성으로 썼네, 이렇게. 그러면 순행은 순서대로 가는 거고, 역행은 거꾸로 가는 건데, 이렇게 가다가 거꾸로 회상을 해서 다시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근데 요 부분은 없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근데 요거는 있어요. 뭐가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요거 자체가 순식간에 불경처럼 서러웠다 해서 바로 옛날로 간다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럼 요거. 그러니까 불경처럼 살아왔다 다음 요 시간이 휙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쭈루룩 간 거. 과거서부터 신차로 간 거잖아. 그럼 실제는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이렇게. 자, 현재 여인과 만났는데, 인사만 간단하게 하고 갔지? 합장만 하고,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그치? 자, 옥수수 장사하던 여인인데, 옆에 딸이 있었지? 남편만 없었지. 산벌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나중에 두 번째 가보니까, 딸이 죽었지? 네. 그리고 여인이 여승이 되는 건 상상한 거예요, 상상. 자, 보세요. 요거는 팩트예요, 본. 이것도 팩트인데, 이건 상상한 거예요. 이랬을 거라고. 합정했으면 스님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그 여인이 스님이 됐던 걸 상상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본 거라고, 직접. 네. 만난 거 1번, 이것도 만난 거 2번. 근데 이거는 스님이 여승이 되는 그 모양새를 상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이런 사연을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지금 지나가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을밤 같이 차게 울었다. 차갑가. 이 감각할 때 이 오감각은 명확하게 이게 얼굴에 있는 그 오감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센시티브한 이런 건 없어요, 국어에서. 오감각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라색은 시각이에요. 죽음. 딸의 죽음. 보라색 신비의 상, 도의 색. 죽음도 좋다고 그러죠. 상꿩이 서럽게 울었다는 감정이입이죠. 이건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자, 보세요. 객관적 상관물이 이렇게 있고 주관이 내가 있는데 이게 편편왕조 좌우상이 할 때는 객관적 상관물은 되는데 감정이입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면 객관적 이 주관의 감정이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간 재주예요. 재주. 재간. 수단, 방도, 방법이라는 뜻이네. 재간을 부려서, 재주를 부려서. 그러면 재주를 부리는데 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잘 동원해서 이렇게. 참나무, 새로운 친구, 체험, 기가 막힌 대못 제거. 꼭 박혀있는 대못을 제거했다. 이게 체험, 살펴본다는 거죠, 그죠? 요거를 대못을 찾을 만큼 잘 찾아봤다는 거지, 살펴보고. 찾을 때, 마음이 심란할 때, 아픈 말 할 때, 공모합을 때, 위안을 얻었다. 이게 뭐 푸릇푸릇하게 자는, 일종의 멘토일 수도 있지. 우주나무, 지상천상. 이렇게 보통은 신단수 하면,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첨성대 저기, 지리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큰 나무가 있으면, 이게 하늘에서 이걸 타고 내려온다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주는. 지상과 천상을 연결해주는 느티나무의 존재, 하늘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이거를 우주나무로 선정했다. 그러니까 의미 있다는 존재로 하는 거지. 모든 사물에, 이건 정령신이야. 믿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요 문장 정확하게 나와, 이게. 이렇게. 문장을 지적해갖고 그걸 찍으라고 시험 문제 날만 한데. 겨울철 참나무 자기성찰 사소한 일 원망 자리 지키지 않는다. 여기 자기성찰하고 이거하고 뭐 있지? 우주나무 선장한 이유 세월서의 변화 기댈 수 있는 사람 성공 이걸 찾는 이유하고 자기성찰 사소한 일 원망 이거 거의 비슷비슷하네. 이럴 때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찾을 때하고 자기 성찰하는 내용하고 요 내용하고 찾으면 자기 성찰하잖아, 그치? 근데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도 있어. 찾을 때 하고 가서 성찰한 거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가서 성찰을 하잖아.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을 구분하는 문제처럼 내버리면 조심해야 되니까 주의하라고. 그러니까 읽을 때 독해만 주의하면 뭐 상관없겠지만. 네. 우연히 아른하게 너른 상태로 우연히 이게 무연이에요. 이게 단어는 외워야 되네.
혼자 등산의 장점. 요거하고 요 등산했을 때하고 저기 참나무에 갔을 때하고 비교해서도 낼만하네. 비슷비슷한 감정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생각해갖고 뇌 속에서 정리 안 하면 쉽지 않겠지. 네. 그러니까 요거랑 이거랑 이게 세 개 비교하는 거 한번 좀 생각해보세요. 시험 보기 전에. 자, 이것도 됐고 말의 뜻을 구별하는 거고 최소 소리의 가장단위 최소 분별상에서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러잖아, 그지? 인지는 이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지. 이제 관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 그 숫자들이 많이 변해서 의문이 다른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지 서로. 샤모 40개, 비문적, 장단어간. 이 비분절적은 나눌 수 없다는 거지, 구분이. 끊어서 어디서부터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그런 뜻이지. 그 다음에 의문변동, 한 의문이 그 의문 자체가 다른 걸로. 이거는 이제 통째로 이거 보기 전에도 다 외우고 가야지, 그죠? 이렇게 이 안에 거는 잘 맞히는데 요거 자체에서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네. 이해되죠? 풀어보다 보면 이 안에 것인지.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보세요. 요걸 다 안 외우면 의문 현상이 같은 것은 그러면 이걸 다 써놓은 다음에 이건지 탈락인지, 이걸 다 써놓고 이게 된소리가 하고 다른 걸 나왔는지, 아니면 동화 끝소리 된소리가 돼서 교체인지를 파악해야 되잖아. 그건 반드시 나올 것 같다고. 의문 현상이 다른 것은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헷갈리지 않게 한번 점검하게 시험 보면 써놓기를 권한다고. 시험 받자마자 국어 시험. 아니 왜 그러냐면 착각해, 낸소리 대비 다 하고 다 했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펴딱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많이 봤거든, 여태까지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이 시험 보면 요걸 써놓으라고 그래, 애들한테. 시험 보면. 시험 보자마자 이거 딱 써놓으면 상관없잖아, 그지? 시험지에다가. 시험지 이걸 써놓고서 되는 건 아니니까. 됐고, 윗입모, 접근 차이, 지치, 입전장 됐고, 평가 가운데 입전장이 닿을까? 이게 주관식 때문에 써놓은 거지? 닿을까 말까는 가까움, 그리고, 오케이. 된소리 대기. 또, 네 가지면 나머지 하나가 나오겠지. 솔직히 이게, 그냥 만들기는 쉬운데 이렇게 정확하게 외우면 명확하지. 그러니까 이게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다시 봐야지, 뭐. 그러니까 용언, 한자, 그지? 가보다, 이렇게 외우든지, 가보다. 반모음도 됐고, 진달래꽃, 이별을 가정, 나보기가 역겹다는 건 매스껍다는 거거든? 그냥은 가지 말고, 그냥 싫어서는 가지 말고, 역겨워서 막 토할 것 같으면 가는 거야. 역겨워, 가실 때는. 역겨울 때는 가. 그런데 역겨워서 간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별의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는 조건이 뭐냐면 내가 꽃을 뿌릴 테니 이걸 사뿐히 밟는데 이걸 지려서 막 짓밟으래. 그게 불가능하지. 역설. 그러니까 가지마, 이런 뜻이야. 또 가지마, 그런 뜻이야. 죽어도 아닌 눈물 흘려야 돼. 그러니까 역겨울 때 가라,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사뿐히 지려밟고 가라. 못 밟지, 그럼 가지마. 세 번째, 죽어도 눈물 안 흘린다. 그러니까 난 죽으면서 눈물 계속 흘릴 거야, 막 이렇게. 죽어도 표준 말하면 역설이고, 아니 눈물 할 때 눈물 안 흘리면 도치고, 눈물 흘린다 안 흘린다는 반어고. 수미상관은 됐고, 7업조 7글자 5글자고 사문모. 띠붓. 전문용어 띠붓. 이거 뭐냐? 전문용어 띄어서 내가 붙여서 전문용어 끼리. 나는 띄어서 내가 붙여서 된다. 띠붓 이렇게 써니까 짧게 했네. 만 단위는 많이 나오고, 단음절, 요거 여러 개일 때 붙일 수 있어. 한 장 할 때 붙일 수, 그러지, 그치? 큰 것, 이말 저말, 고용어. 읽어보기도 그렇고, 좀 그러네. 이건 한 번에 시험 보기 전에 직전에 외우면 되는 거고. 떠올라, 이렇게. 네. 자, 요것도 표준어, 된 거 됐고, 1933년, 이때 많이 변했던 거.
아래 하도 사라지고 밑에 제일 많이 변했어. 한글이. 고전어하고 현대어하고 경계가 1933년간. 근데 88년에 한번 정확하게 나른 거고. 자, 언어의 절, 시장문, 핀밀도, 부탁. 요거, 거절, 사과. 요 위에 거는 교과서를 시험 전에 한 번쯤은 그냥 살펴봤으면 좋겠고, 자습서. 자습서. 이거는, 정확하게 외웠어야 되는데. 양질, 관련성, 태도, 협력. 이게 사례를 기억하는 게 더 맞을 수 있는데, 사례 한 번만 체크해서 찍어서 보고, 사례도 비교해. 내용만 비교하지 말고, 저기에 있는 사례 내용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라고. 그냥 이 내용만 하게 되면 틀릴 때가 있거든. 그 다음에 이거 써놓은 다음에 협력의 원리, 무슨 원리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띄고.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성 원리 이거를 써놓은 다음에, 아닌지 판단하면 실수를 안 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 시험 볼 때는. 그러니까 두 개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교체, 이런 거, 탈락, 이런 거 하고, 요 협력 원리 공선수생 요거 하고 써놓은 다음에 체크를 해달라고. 만점 받으려면. 두 개. 부탁한 거 이거에. 서시, 하늘, 별, 이상적 가치, 바람, 실현, 고난. 내용 많이 아는 거니까. 이거는 한 번쯤 봐야지. 시험 보기 전에 직전에만 확인하면 되지. 요것도, 그 높임법 수치에서 표로 잘 정제했네. 한 번으로 보면 되고. 이거 써놓으라고 했지, 그지? 이거 자체도, 이게 대립되는 구조로, 이게 요령, 관용, 칭찬, 겸양, 동의. 이것도, 이게 안 써놓으면 이 선택지에 있는 걸 딱딱딱 써놓은 다음에 이 옆에를 보고서 이렇게 딱딱딱 있는 거 쭉 보고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게 명확하게 이 단어를 비방, 칭찬, 부담 최소화, 상대이익 최대화, 이게를 명확하게 안 하잖아. 의견차익 최소화, 일직점 극대화, 이게를 안 하면, 이게 섞여서 문장으로 나올 때는 힘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고. 시험 직전에 써보기. 아니, 여기서 가령, 만점 받는 애들, 여기서 가끔가다 틀려. 그 다음 어이없어 해. 열심히 했는데도. 이거는 됐고. 야, 요거까지 냈냐? 사동에서 하생적 사동하고 통사적 사동까지 나오냐? 네. 별로 안 어려운데. 아니, 두 개 구분인데,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지. 피동표현 이렇게 5개에서 하나만 더. 이것도 낼만은 하지. 근데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문장에서 봤을 때, 문제를 풀어봤잖아. 문제에서 구분 안 하면 이렇게 써놓고서 설명해서도 못 풀더라고. 문제로 지금 단련해봤으니까 그랬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생각에는 이 헷갈리지 않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수학처럼 공식처럼 외워가지고 계속 쓸 건 아니잖아. 그지? 내신에서 적어보고 써보고 직전에 확인해보아야 될 게 많지. 지금 내용이 엄청 어렵지는 않은데 애매하게 이게 방심하면 혼란해서 실수로 틀리기 제일 좋은 시험범위라는 거지. 그 정도만 하면 되고. 이 정도만 해도 문제 푼 거 저번에 가진 문제 다 풀었어. 조금 남았어요. 그거만 풀고 체크만 하면 되겠지.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시험 보고. 어쨌든 이번에 실수는 안 하셔야 돼요.